오늘 뭐 오랜만에 좀 경매 공부 한번 해볼까 싶은데. 경매 재밌죠. 예. 요즘 뭐 경매 시장은 많이 안 좋습니다만. 네. 경매 물건이 넘쳐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좀 지나면 아마 뭐 또 좋은 장이 서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어쨌든 우리 공부 평소에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준비된 상태로. 자, 우리가 그 부합 뭐 종물 이런 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부합물, 종물. 경매에서 이제 자주 거론되는 테마인데요. 이게 지금 요 사례를 이제 대법원 2000년 지금 요 소개시켜드린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뭐 경매 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기 지금 주유소가 경매 나왔습니다. 주유소 하면 이제 생각해 보시면 땅하고 보통 건물. 그렇죠.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요 사건은 지금, 주유소의 유류 저장 탱크. 땅 밑에. 그렇죠. 기름 넣는 거. 그렇죠. 기름 담아두는 통이죠. 그 유류 저장 탱크하고, 그 다음에 주유기 있지 않습니까? 주유기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입찰할 때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감정 바탕으로 해서 그걸로 이제 최저 매각 가격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고객에 의해서 이제, 유찰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그때, 이 유류 탱크, 그 다음에 주유기, 이런 부분을 감정을 못한 겁니다. 왜 못했을까요? 실수죠, 뭐. 실수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경매 대상물 그러면, 채권자가 땅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경매를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보면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감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경매법원에서 잘 봐가지고, 요 물건들이 팔리게 되면은 부합이나 종물되는, 부합되거나 종물되는 부분은 소유권이 같이 넘어갈 수 있다. 요런 부분들. 요즘 대표적인 게, 유류 저장 탱크, 그 다음에 주유기, 요런 것들인데, 근데 거의 다 보면 매각 포함으로 다 하지 않나요, 거의? 그렇죠. 이제 그걸 보면 주유소 보면 다 매각 포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2000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예전에 오류들, 실수들이 반복되면서 주유소 매각할 때는 유리저장 탱크하고 주유기는 같이 해야 돼. 요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요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실수 안 하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실수들이 다른 유형에서는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부합되거나 종물로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은 같이 평가해서, 왜냐면 그 물건들 토지 건물이 넘어가면서 같이 소유권이 따라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제 평가를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목, 나무 같은 거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수목. 그렇죠.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조금 집에 증축된 부분, 달아지은 부분. 맞다. 그렇죠. 그렇죠. 조금 제시 외물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서 하는 편인데 이제 실수도 나오고 그런 일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주유소 문제인데 그걸 실수로 이제 그 경매법원에서 그 유류저장 탱크와 주유기에 대해서 감정을 누락한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다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타났어요. 낙찰지죠. 낙찰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았죠. 이제 받았으니까. 싸게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좋았는데 아마 이제 항고를 했는데 항고를 했는데 아마도 채무자가 항고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겠죠. 지금 항고가 누가 했느냐 이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채권자가 있겠죠. 글쎄요. 이제 싸게. 보통은 채무자가 하죠. 왜냐하면 그걸 낙찰 안 되도록 전소유자. 전소유자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튼 항고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경매 부분에서 경매를 진행할 때, 입찰해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를 결정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이제 매각 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낙찰 허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제도에서는 매각 허가인데, 매각 허가할 때 법원이 그걸 캐치한 겁니다. 경매 법원이. 그래서, 이게
감정이 안 됐구나. 누락됐구나 싶어서 아차 싶어가지고 매각 불허가를 결정한 겁니다. 우와, 그럼 내 거 됐다 갑자기 불허가 됐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낙찰 받은 사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항고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항고에서도 뭐, 너 못 받는다. 이런 결론이 나니까 재항고까지 간 거예요. 대법원에.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낙찰자가 재항고인이 돼가지고, 뭐라 주장한 부분을 법원이 판단한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시면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재항고 이유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부분만 읽으면 좀 복잡한데요. 제가 조금 그 사안을 정리하자면, 네. 이 양반이 이제, 낙찰을 받고 싶어서, 싼 값에 받았나 보죠. 되게 싸게. 아니면 꼭 필요하거나. 네. 그게. 그래서 꼭 받고 싶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저장 탱크와 주유기가 주유기가 감정에서 누락된 건 맞고, 그 상태로 판단받았다가는, 자기가 낙찰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자죠. 중대한 하자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떤 시도를 했냐면, 몰래 부동산 소유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주유기하고 탱크를 샀어요. 네, 나오더라고요. 샀습니다. 그래 놓고, 내가 이걸 샀기 때문에, 괜찮다. 이제 경매에 문제가 없다. 요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은, 그래도 경매 절차는 문제가 있는 거야. 낙찰을 못 받아.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네. 한번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재항고 이유는 했습니다. 재항고인이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입찰자가 된 후에 이 유류 탱크하고 주유기 7대를 그 소유자로부터 별도로 매수함으로써 앞으로 경매법원이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물건들을 매각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팔 수도 없어. 부동산을 팔 수도 없어.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왜냐면 그 저장 탱크하고 주유기를 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주유소로서의 기능을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토지 건물이 의미가 없게 된 거 아니냐. 팔 수도 없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한테 낙찰을 허가 안 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과 별도로 이 물건들을 매수한 자기가 손해를 입을 이유가 있다. 자기는 그러면 건물 토지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낙찰을 허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그건 이유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질적인 그 이유를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요 기록에 보면 요 탱크하고 주유기 7대는 토지, 그죠? 경매 목적물인 토지에 부합되었거나 아니면 건물의 상용, 주유소 건물 있잖아요. 네. 주유 건물의 상용에 이게 상자가 상업 상자가 아니고요. 늘 상자 있잖아요. 일상할 때 상자. 그 건물을 늘 사용하는 건물의 상용이라 그러네요.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이거 어렵게도 부속시킨 종물이다. 그러니까 토지에 부합되었거나 아니면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한 부속시킨 종물이다. 그래서 모두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이 되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야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소유자로부터 별도로 물건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함께 매각되어야 할 것이어서 경매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 샀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샀냐고 부합돼서 원래 나가는 건데. 그렇죠. 예. 부합된 거기 때문에 따로 팔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고 또 민사소송법이 최저 경매 가격을 규정하고 최저 경매 가격 결정의 중대한 하자를 직권에 의한 낙찰 불허가 사유, 지금은 이제 매각 불허가 사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낙찰 불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의 공정 타당한 가격을 유지하고 부동산이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됨으로써 소유자뿐 아니라 근저당권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재항고인이 경매 절차와는 별도로 소유자로부터 이 물건들을 매수했다고 해서 이 사건 경매 목적물에 대한 최저 입찰 가격 결정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가격 결정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면 매각 절차라는 겁니다. 네, 하자 있는 매각 절차니까 예, 다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양반이 용을 썼는데요. 그렇죠. 받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탐났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게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그래도 너한테 낙찰 허가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낙찰도 안 된 거고 다시 나오면 그 유류 창고하고 그리고 탱크하고 그 주유기는 다시 매각 물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샀더라도. 그렇죠. 네. 그게 종물이니까. 그렇죠. 부합 종물이기 때문에 따로 거래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런 이제 부합이나 종물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이게 때로는 이게 이제 법원이 실수해서 감정이 누락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용케 주워 먹으면 싼 값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낙찰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행운인 겁니다. 그거를 뭐 나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각 허가에 대해서 이의한다든지 항고한다든지 해가지고 취소될 수는 있겠죠. 이제 중간에 걸러지게 되면. 그렇죠. 걸러지게 되면. 뭐 항의하거나 하면. 그렇죠. 절차에서 이제 하자가 있으니까 이제 취소가 될 낙찰 허가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게 용케 안 걸러져 가지고 안 걸러져서 이제 절차가 확정돼 버리면 이제 행운을 얻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판례상으로는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싸게, 그죠? 어부지리로, 덤으로 이렇게 얻은 사람한테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 결정이 딱 되면 허가가 나면 끝이다. 네, 그걸 법률적으로 이제 부당이득이라고 하면 법률상 본원 없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본원 없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경매로서 그 낙찰 받은 거는 정당하게 취득한 거다. 이렇게 이제 봐버려서 낙찰 받은 사람한테 부당이득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은 득을 보는 거죠. 그러면 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그 경매 뭐 예시에서 땅 임야를 샀는데 그 안에 나무가 엄청 이쁜 게 많은 거예요. 네. 소유자가 심어놓은 키우는 소나무들. 그거 낙찰 받아서 그 나무 그 비싼 거 팔고 이런 것도 봤어요. 들었어요, 사례를. 근데 보통 그런 게 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띄는 거 있잖아요. 딱 그 감정평가로 갔는데, 그 수목 가치가 좀 되겠다 싶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압니다. 별도로 감정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누락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에 뭐 식재되어 있는 감 나가는 수목들, 그 다음에 이런 주유소의 탱크나 주유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감정평가의 상식적인 그런 부분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뭐 지금 잘 놓치는, 잘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유 부분,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 있잖아요. 그 땅 없이, 그 건물만 나왔는데, 땅 지분이 같이 넘어오냐. 종된 권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적으로 아까 우리가 종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주유기처럼 종된 권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전유 부분을 취득하게 되면은 종된 권리로서 땅까지 취득하게 되는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평가 안 하고 종된 권리를 이제 간과해 버리고 그냥 건물만 평가해서 그것도 어부지리죠, 완전. 그것도 뭐 이제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좋은 재테크로 좋은 수익 모델로 이렇게 회자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여전히 이게 좀 이게 건물 받아가지고 땅까지 넘어갈 수 있나? 아니면 건물만 넣으면 진짜 넘어가나? 이런 부분은 약간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법원에서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매법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잘 연구해서 어떻게 득을 보려고 하는. 저도 이게 경매 배울 때 그런 사례도 봤고 뭐 인천의 아파트인데 이게 대지권 미등기로 돼가지고 건물만 낙찰받았는데 알고 보니 분양대금을 다 납부한 거예요. 갖고 따라왔더라고요, 땅이. 갖고 엄청 싸게 받은 사례 뭐 이런 것도 신도시에서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안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부합이나 요 종물 요 이론을 좀 잘
머리에 숙지하고 계셔야 어떤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 낭패를 좀 면하거나. 야, 그러다 진짜 건물만 받아오면 낭패잖아요. 그 땅 주인이 또 지료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지료 소송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철거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권리 분석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